총선이 다가온 오늘 서울 날씨가 아침 날씨가 영하 1도 오르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이 선거의 계절이 왔구나 라고 저희 같은 정치 기자들은 또 직감을 합니다. 여의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땅 정당 난타전.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이 애정을 기반으로 한 얘기겠죠. 정말이지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을 질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시간부터가 평일 오후 2시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은 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금수저 백수들만을 청년으로 생각하고 이런 행사를 기획한 게 아닐까. 자유한국당 하면은 노땅 정당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샤인 보수가 아니다. 나는 쉐인 보수다 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보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수치심이 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감병 갑질 논란이 있는 박찬주 영입과 같은 계속해서 청년들의 신뢰를 잃는 그런 행보를 지속하면서 어떻게 청년층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지 어제 저 자리에서 김弁박사님 황교안 대표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정말 질타했어요. 노땅 정당, 쉐인 보수다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어떻게 오후 2시에 하느냐. 백수들만 오라는 얘기냐. 질타가 가감없는 질타가 정말로 쏟아졌어요, 어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기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으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한 5개월 정도가 남았을까요? 이 정도 지점이라면 충분하게 그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행동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좀 바뀌어야 된다. 지금도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갔던 시간이 오후 2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의 행사라든지 아니면 정치권 행사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시간들에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9to6 안에서. 하지만 보통의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는 도저히 움직여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충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속에서 이러한 과감 없는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은 형식적으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두 번째는 박찬주 대장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충분히 다 인지할 거예요. 우리 당이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강경한 제1야당이 결집을 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건 2030 세대의 감수성을 터치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부족하죠. 샤이 보수가 아니라 쉐인 보수라까지 얘기할 정도라면 우리의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까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단기간에 쉽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미지가 형성되고 굳어지는 것을 바꾸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아주 좋은 기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당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완전히 한 방에 돌로 집어던진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 근데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사실은 당내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당원들 인사들이 많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의견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상상력의 게임이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다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한국당 내에서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역으로 2030 청년들이 봤을 때는 한국당에 저런 사람도 있네? 라는 생각을 할 거잖아요. 김세현 말이 맞네. 그럼 오히려 김세현 원장 같은 사람은 혁신과 통합에 대한 아이콘으로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가 전면적으로 내세우게 된다면 그동안 갖지 못했던 이미지를 완전히 쇄신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고 있는 목소리에 자유한국당과 황 대표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딱 한 가지. 정치는 상상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같은 행태로 어제 했던 것을 오늘 했던 것을 내일 그대로 반복하게 된다면 적어도 총선까지 젊은 층들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은 일거에 바꾸기 위한 게임 체인저의 역할, 이런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때가 지금은 비로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김弁박사의 바람과는 달리 폭탄 선언을 한 김세현 여의도 원구원장을 향해서 이른바 자유한국당 중진들이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정우택 의원이에요. 4선. 좀비 정당이라는 사람이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건 코미디다. 좀비 정당 발언은 오버다. 정우택 의원이 상당히 불쾌해요. 김세현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여상규 3선 의원. 3선 이상 다 사퇴한다면 초재선만 남아서 어떻게 할래? 니들이. 이런 불쾌한 반응들 보이고 있어요. 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문 대통령과는 한 번도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서 한국당 해체를 왜 주장하냐? 여의도 연구원장직에서 내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도부의 허엄지 출마 관련돼서도 우왕좌 엇갈린 행보가 나와요. 먼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그래도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의 폭탄 선언 이후에 입장을 바꿨어요. 대구 수성갑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텃밭 안 나가겠다라는 내용 밝혔어요. 험지 출마를 위해서 기회와의 고민이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이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는요. 야, 책임져야 할 사람들끼리 논쟁하고 난 끼지 마. 나는 험지 출마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왈가왈부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갈 길이 참 멀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허은하 소장. 제가 예측하건대 앞으로 총선이든 대선이든 꼰대나 노땅 이미지를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는 특히나 그렇다. 네, 더욱더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꼰대와 멘토의 차이는, 멘토는 듣고 싶은 말을 하지만 꼰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꼰대라고 하잖아요. 찔려요. 갑자기 그 말을 하니까. 근데 요즘 2030 세대가 얼마나 솔직한지 제가 하나 예를 드리면, 제가 학교에 가잖아요. 학생들이 강의하시잖아요. 제 인스타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나서 교수님 실제랑 좀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스타 이쁜 거만 올리니까. 네, 이쁜 거 올리죠. 그다음에 앱이 사람의 얼굴을 좀 다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예쁘게 나옵니다. 그걸 보고 아이들이 바로 교수님 이거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저는 이걸 분명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저렇게 하면서 열심히 본질을 이야기하고 무언가 바뀌자고 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얘기했던 이야기 그 자체를 황교안에게만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국당에게 했다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걸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노땅이든 꼰대든 그런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도 과연 이해찬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이른바 386, 586들이 물러서지 않는 한 희망은 없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 박용진 의원 나와서도 386 형들 이제 좀 비켜라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